f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x절편이 a랑 b고 둘 다 양수고 b가 a보다 큰 수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래서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x절편이 a랑 b. 자, 이제 정적분과 넓이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이 조건 0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하면 6분의 11이래. 그러면 0부터 a까지 fx의 함수값은 항상 0 이상이니까 정적분과 넓이랑 같은 관계를 가지겠지.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면적이 6분의 11이 돼. 자, 그리고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s라고 할게. 지금 난 s가 구하고 싶어.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사용해 볼게. 0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래. 음수지. 그러면 0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다라는데, 그럼 정적분과 넓이와의 관계에 의해서 0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하면 6분의 11 마이너스 s가 되겠지.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면적의 총합에서 아래에 있는 면적의 총합을 빼면 정적분값이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그러면 s는 6분의 11 플러스 3분의 8. 6분의 11 플러스 이렇게 돼서 6분의 27이 되는 거고, 약분을 하면 2분의 9가 되겠다. 정적분과 넓이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면 쉬운 문제야. 자, 다음 그림에서 이 조건을 사용할 거야. a의 넓이 빼기 b의 넓이가 3이다. 그럼 역시 정적분과 넓이와의 관계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x를 정적분하면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면적의 총합에서 아래에 있는 면적의 총합을 빼겠지. 그러면 이제 a의 넓이 빼기 b의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정적분과 넓이 관계를 사용할 건데, 일단 x절편을 좀 체크하고 갈게. 여기 대응하는 수는 2고 여기 대응하는 수는 3이야. 그래서 0부터 3까지 fx를 정적분하면 a의 면적 빼기 b의 면적이니까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조건을 사용하면 이렇게 돼. 정적분과 넓이와의 관계를 사용한 거야. 자, 이때 이제 k값을 구하래. 이제 대입해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되겠지. 전개할게. 여기서 k를 앞으로 그냥 빼버려. 그러면 이제 숫자로 다루게 되니까 계산할 때 조금 편리하거든. 너희 종종 이 k를 막 분배해가지고 정적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괜찮은데 선생님처럼 앞으로 빼버리는 게 연산할 때 좀 연산 난이도가 떨어져. 자, 이 값이 3이다 할 거야. 정리를 끝까지 하고 3이다 할게. 어, 는 3이다. 자, 그러면 이제 k 값을 구하면 k는 3 곱하기 9분의 4.
그래서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이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면적을 구하래. 그럼 일단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찾아. 그 행위가 적분 구간을 확보하는 행위야. 연립을 할게. 그럼 x는 0 또는 6이겠지. 그러니까 교점 x좌표가 0과 6이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주고 축이 3.5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아향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면 돼. 그래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0이야. 그러면 이제 둘러싼 부분의 면적이니까 이 면적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면적을 정적분으로 표현해보면 0부터 6까지 이 구간 안에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정적분을 하면 넓이가 되겠지. 위가 직선이고 아래가 포물선이야. 그래서 직선 빼기 포물선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거 뺀 거를 써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그냥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6분의 공식을 배경지식으로 사용해도 좋아. 자, 6분의 공식을 설명해주면 이건 이제 2차일 때야.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직선이랑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그때 이 면적을 구해봐 라고 하면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를 빼면 되겠지. 지금 예제는 직선이 위에 있는데 이제 포물선이 아래에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값 씌우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설명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6분의 공식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산해서 공식으로 만든 거야. 6분의 연립한 방정식의 최고차함계수의 크기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 자, 이걸 이제 적용해 볼게. 이 문제에다가. 그럼 6분의 연립한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크기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그래서 그냥 36이다 하면 되고 그냥 이거 정적분 계산해도 되는데 이 6분의 공식은 거의 필수야. 이건 이제 연습을 해놔. 실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fx랑 gx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일단 가급적이면 좀 그리면서 가는 게 실수가 줄어들거든. 그려볼게. 포물선 먼저 그릴게. 절편이 0과 4 위로 볼록.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 개형을 간단하게 이제 그려보면 1, 마이너스 1이 결정적인 순간이고 오른쪽으로 기울기가 1, 왼쪽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개형을 가지는 함수가 이제 gx가 돼. gx는 이렇게 그려줘. 그러면 1, 마이너스 1 이쯤 찍자. 그리고 왼쪽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리면 돼. 오른쪽으로는 기울기가 1이야. 엄청 정교하게 그리진 않아도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에 각각의 부분의 관계식을 특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의 관계식은
y는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니까 x 마이너스 2가 되고 왼쪽 부분의 관계식은 절대값이 반대로 풀리니까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도형으로 둘러싼 부분의 면적이니까 여기가 S야. 그러면 적분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점을 좀 찾아줘야 돼. 여기를 찾는 게 중요하겠지. 그러면 교점이 이제 연립해서 찾는 거지. 연립할게. 자, 양변에 3 곱할게. 자, 근데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저 교점 x좌표는 양수니까 x는 3이 되겠지. 그래서 교점 x좌표가 3인 걸 알아냈어. 이거 적분 구간 찾는 행위거든. 자, 그럼 이제 면적을 구할 때 여기서 이제 gx의 함수가 한번 바뀌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를 따로 구해야 돼. 이게 좀 테크니컬하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혹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6분의 공식을 사용하게 풀 수 있는데 근데 너무 테크니컬하게 하지 마. 그냥 6분의 공식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쓰고 아니면 그냥 정석대로 해. 정석대로는 그냥 이 면적 구하고 오른쪽 면적 구하고 하는 거야. 차라리 연산력을 기르는 게 더 좋아. 자, 넓이를 구해볼게. S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2차 함수가 위고 직선이 아래지.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관계식에서 이 직선의 관계식을 빼줘야 돼. 그러면 이걸 전개를 한번 해놓자. 자, 여기서 이거 빼는 거야. 자, 이 부분이 나타나는 바는 이 면적을 나타내지. 그럼 이제 오른쪽 면적도 정적분으로 표현해주자. 2차 함수가 위, 2차 함수가 위, 이 직선이 아래. 그럼 이 직선은 y는 x-2니까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겠지. 계산만 하면 돼. (3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27 빼기 1이니까 26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9 빼기 1이니까 8 3 빼기 1 계산 자, 이렇게 되고 통분을 해보자. 이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하면 그냥 마이너스 9분의 27이니까 마이너스 3 되겠지. 얘랑 얘 계산은 마3이야 그냥. 그리고 이제 6분의로 통분해서 두 개 계산할게.
7 플러스 8 얘랑 얘 계산한 거야. 플러스 4는 1 더하기 3분의 6분의 15 3으로 나누면 2분의 5 야, 자 이렇게 S가 되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4S는 여기다 4배 한 거니까 4 더하기 12여서 14가 된다. 좀 나중에 요령이 생기면 이런 걸 계산할 때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면적에서 이 면적을 더하고 이 면적을 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요령껏 할 수 있는데 지금 초창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석적으로 풀어서 연산력을 좀 길러놔.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다양한 풀이법들, 테크니컬한 방법들을 습득하면 그때 조금 적용시켜봐도 돼. 음수 K에 대해서 fx랑 gx가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에서의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일단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순간부터 추론해내야 되겠지. fx는 결정났으니까 fx를 그리고 gx를 이제 이동하면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돼. 일단 fx를 그려볼게. 그러면 도함수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게. 자, 그럼 도함수가 0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야. 최고점 개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fx가 그려지겠지. 자, 그리고 이제 gx의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는데 gx의 그래프는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지 V자로. 그리고 여기 뾰족한 이 점의 좌표가 0, K가 돼. 근데 오른쪽으로는 기울기가 4야. 이거 좀 급하게 그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기울기는 마사. 이런 식으로 V자로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데 fx의 그래프에다가 x축, y축을 얹어볼게. 그러면 이쯤에 y축이 있겠지. 그리고 그럼 이 x축은 이쯤 있어. 원점 지나가게 그려야 되니까 0,0 지나가야 돼. 그래서 0,0 지나가게 그려주고. 자, 이런 개형이야. 조금 이제 디테일은 비율이나 뭐 떨어진 정도는 살짝 오차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V자로 그려지잖아. 근데 이제 K가 음수기 때문에 K가 0이면 이렇게 V자잖아. 이런 식으로 V자잖아. 물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지금 어쨌든 0은 아니니까. 그럼 K가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려줘. 그러면 이러면 교점이 3개가 되겠지.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면 교점이 3개가 돼 여전히. 그럼 교점이 2개가 되는 순간은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이 교점이 2개가 되는 순간이야. 즉, 이 오른쪽 부분의 관계식이랑 fx가 접하는 순간인 거지. 자, 그래서 교점이 2개가 되는 순간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접하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V자로 그려지는 경우야. 그래서 y는 gx는 4 절대값 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하나, 2개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점이 2개가 되는 상황을 추론해냈고 이 상황에서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 면적을 구하라는 거고, qx의 그래프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좌우의 관계식이 바뀌니까 이때 컷해가지고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부분의 면적에다가 오른쪽 부분의 면적을 더해서 구할 거고, 그럼 이제 교점을 찾아줘야 돼. 이 순간, 이 순간을. 자, 그러면 이 순간은 이 관계식이랑 연립해서 찾고, 이 순간은 이 관계식이랑 fx랑 연립해서 찾아주면 돼. 연립을 두 번 해야 돼. 그럼 각각의 부분의 관계식을 특정해보면 y는 절대값 그대로 풀리니까 이렇게 되고, 왼쪽 부분의 관계식은 이렇게 돼. 교점 찾기 위해서 왼쪽 교점부터 찾자. 왼쪽 교점은 얘랑 얘 연립한 거. 근데 접한다는 상황을 통해서 K를 특정해야 되겠다. 접한다는. 연립해서 판별식 영할게. 오른쪽 교점을 찾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K를 찾는 행위야. 얘가 지금 접해야 돼.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가진다는 소리지. 연립을 했을 때. 이건데 얘 근데 이제 3차식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식으로서 교점을 찾는 건 좀 힘들다. K를 찾는 건.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 줘야 되냐면 접점 중심을 생각해서 접방으로 접근을 하자. 자, 이 접점의 좌표를 잡아주자. 접점의 x좌표를 t. 그럼 y좌표는 이렇게 돼. 그럼 이제 기울기가 4라는 걸 이용해줘. 그래서 f'x는 이렇게 되고 이것이 기울기는 f't겠지. 그래서 4는 여기서 이제 t가 결정나니까 접점이 결정나서 k가 결정난 거야. 계산하자. 자, 그래서 t는 양수니까 1이라고 나오겠지. 그러면 접점은 1, 마이너스 1, 1,1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직선이 지나니까 대입해서 K를 구해. 그래서 K는 마삼이라고 결정이 났어. 자, 그럼 저절로 이 접점 X좌표 1이라고 찾아진 거지. 그러니까 적분 구간도 저절로 확보가 된 거야. 다시 여기 살짝 헤맸는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다를 통해서 이 점을 찾은 거였어. 자, 그리고 이 점 찾자. 연립해서 찾자. 마일름 0 되는 상황이니까 조리제법 써주자. 자, 그럼 여기서는 허근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이 순간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아냈어. 그러면 그래프를 좀 정교하게 그리면 사실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이걸 좀 보정을 해버리자. 우리 이렇게 되겠다. 그럼 살짝 그림이 망가지는데 괜찮아. 자, 이렇게 되고 이 점의 좌표가 근데 이거를 처음 그릴 땐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너희들.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그래프가 되게 이쁘게 그려졌던 거지. 이걸 지우자. 자, 이렇게 돼. 이거를 이제 지금 많이 드러났으니까 정교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 접점의 X좌표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걸 이용하면은 넓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로 문제를 풀게. 정적분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S를 구하면 30S를 대답해야 돼. S를 구하면 이 왼쪽 부분의 면적을 먼저 구하자. 인테그랄 마일부터 0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기. 그러면 이 3차 함수에서 이거 빼주는 거야. 마이너스 k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역시 3차 함수에서 이 직선 빼줘야 돼. 마이너스 k 해서 그냥 계산만 하면 돼. 계산해볼게. 자, 그럼 계산해보면 연산 기니까 선생님 계산해놓은 거 사용하자. 앞에 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뒤에 거 계산하면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은 12분의 32가 되고 그러면 4로 약분하면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S는 3분의 8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0S는 80이 되겠지. 이렇게 연산 연습을 좀 해서 연산력으로 뚫어내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해. 근데 사실은 이걸 좀 정교하고 잘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 점이 1, 1, 여기 점이 1, 마이너스 1이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면적을 빼가지고 구해도 괜찮거든. 그럼 연산 난이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은 좀 정석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좀 훈련을 해주는 게 좋아. 연산이 좀 힘들어도. 그래서 컷해서 이 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에서 이거 빼서 구하고 그리고 이 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에서 이거 빼서 구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연산력을 길러놓고 나중에 좀 테크니컬하게 쉽게 접근해주는 게 좋아. fx랑 이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래. 그럼 이 함수의 관계식을 구하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이거에다가 1 뺀 거야. 자, 이렇게 관계식을 그냥 구해버렸어. 그러면 얘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랑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둘러싼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잖아.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면적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교점을 찾아서 적분 구간을 확보하자. 연립해서 교점을 찾자.
그래서 교점 x좌표가 1과 2겠지. 그럼 이제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애가 그려지고 그리고 교점의 x좌표가 1과 2가 되게 그리면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 면적이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야. 둘러싸인 부분. 그러면 적분 교점 x좌표는 1과 2. 그러면 넓이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위 빼기 아래.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야. 위, 아래. 자,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6분의 공식은 사용하자. 6분의 공식은 많이 쓰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너무 기술을 지양하고 있는데 지양하려고 하고 있는데 6분의 공식은 필수야. 이거는 해야 돼. 교과서에는 없지만 써야 돼.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그리고 다른 2차 함수가 있어. 2차랑 2차일 때만 돼. 그러면 이때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면적은 일단 정적분으로는 적분 구간 확보해가지고 그럼 연립해서 근을 찾아야지. 알파 베타라고 부를게. 그래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하나에서 다른 거 빼서 정적분하면 되겠지. 위에서 아래 빼도 되고 위아래 모르면 그냥 빼서 절대값 씌우면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할게.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서 정적분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공식으로 접근하자라는 거잖아. 6분의 연립한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크기. 얘랑 얘 연립하면 최고차항 개수의 크기는 이렇게 되겠지. 연립한 방정식의 최고차항 개수의 크기. 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하면 된다. 이게 무조건 넓이다. 그러면 이 문제에다 적용을 해보면 6분의 연립한 방정식 얘가 연립한 애지 의 최고차항 개수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2 하면 돼.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그냥 3분의 1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6분의 공식은 좀 잘 쓰게 연습을 해놔야 된다.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들이 있는데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똑같대. 그럼 이제 정적분과 넓이와의 관계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을 먼저 설명을 하면 이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한번 언급할게. 어떤 적분 구간 안에서 A, B라고 하자. 적분 구간 안에서 어떤 두 함수의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정적분을 하면 그 적분 구간 안에서 정확하게는 x는 a, x는 b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나와. 그래서 이거는 넓이가 나와. 근데 이제 a가 b보다 작다를 전제하고 있어. 아래에서 위를 빼서 정적분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랑 여기랑 마이너스 1 곱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넓이가 나오는 거야. 간단히 표현하면 적분 구간 안에서 정방향일 때 이야기야. a가 더 작을 때. 이렇게 적분할 때. 위에서 아래 빼서 정적분하면 넓이. 아래에서 위에 빼서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넓이. 음수 나오겠지. 자, 이게 배경 지식이었어.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다 적용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 빼서 정적분을 할 건데 3차에서 2차 빼는 걸로 해석을 하자. 그러면
3차에서 2차를 뺄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차에서 2차 빼면 아래에서 위에 뺀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나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3차에서 2차 뺀 거니까 위에서 아래 뺀 거가 돼서 넓이가 나오겠지. b가 나오겠지. 그래서 0부터 2까지 3차에서 2차를 빼. 3차에서 2차 뺀 거지. 이것의 이제 기하학적 의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 a 적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적분하면 b가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그런데 조건에서 a랑 b가 같다고 했으니까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그냥 문제 풀면 k가 바로 결정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쉬운데 정적분과 넓이와의 관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지. 계산할게. 는 0이야. 그러면 이 k는 4 더하기 3분의 16 3분의 12 더하기 16 3분의 28 그러면 k는 3분의 14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k값이었다. 자, 이 문제 배경 지식은 위치, 속도, 가속도랑 정적분의 관계야. 정확하게는 속도랑 위치랑 정적분의 관계인데 지금 정적분을 활용해서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 나올 때는 가속도는 잘 안 나오거든. 거의 위치랑 속도가 나오는데 다음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돼. 첫 번째는 속도를 정적분하면 t는 a부터 t는 b까지의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라는 거. 속도의 정적분은 위치 변화량. 그리고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그래서 속력, 속도의 크기, 절대값 속도. 속력을 정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나와. 움직인 거리라고도 표현하지. 그리고 세 번째는 최종 위치. 투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최종 위치는 최초 위치에서 0초부터 t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 돼. 그래서 이거 해석해보면 최종 위치는 최초 위치에서 위치 변화량을 더한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은 문제는 대부분 풀려. 자, 문제 풀어볼게.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3에서 k까지의 움직인 거리가 25다. 이걸 식으로 써보면 인테그랄 3부터 k까지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니까 속력이 25다. 이런 거지. 그러면 속력이라는 건 지금 속도의 크기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정적분과 넓이와의 관계를 연계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하자. 자, 그러면 y는 2t 빼기 6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절대값을 통째로 씌웠으니까 이렇게 대칭해서 그려지겠지. 자,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대응하는 수가 3이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3초부터 k초까지 그럼 이제 k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3초부터 k초까지의 움직임 거리가 25다는 기하학적으로 3부터 k까지 이 직선, y는
2t-6을 정적분한 거지. 그래서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겠지. 그러면 좌변을 계산하면 k에 대한 식이 될 텐데, 그럼 식 전체는 k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k가 결정났고, 여기서 이제 정적분과 넓이와 관계를 이용하면 여기 넓이가 25라는 소리야 그냥. 그럼 이 점의 좌표는 k, 2k 빼기 6이니까 그냥 넓이 이용해서 쉽게 아주 구하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높이. 자, 이렇게 되고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k마 3은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니까 k마 3은 플러스 마이너스 5고 k는 8 또는 마이너스 2인데 k는 이제 3보다 큰 수니까 8이 되겠다. 추식선을 나타내 볼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좀 확인해 주는 게 실수를 좀 줄여줘.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이렇게 하자. 2초일 때 점 P랑 A 사이 거리가 10이래. 그러면 2초일 때 A랑 거리가 10이니까 점이 여기 있어서 위치가 16이 되거나 점이 여기 있어서 위치가 마사가 되거나, 그럼 이러면 간격이 10이니까. 그래서 2초일 때 위치, 이걸 x2라고 부를게. xt를 이제 위치라고 생각했을 때 x2는 16 또는 마사라고 알게 된 거지. 자, 그럼 이제 위치인데 정적분의 활용이니까 최종 위치는 최초 위치 더하기 속도를 정적분한 위치 변화량을 해주면 돼. 0부터 t까지 속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좀 쉽게 정적분으로 안 하고 부정적분으로 문제를 풀게.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를 미분에 활용해서 이미 배웠으니까 속도를 정적분해. 그럼 이제 위치가 나오겠지. 그 대신에 적분상수가 생겨. 근데 적분상수는 최초 위치로 구하면 돼.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0초일 때 위치가 0 돼야 돼서 C는 0인 걸 구해냈어. 자, 그러면 위치는 이렇게 되고 2초일 때 위치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16 또는 마사야. 그럼 2a는 8 또는 마이너스 12, a는 4 또는 마이너스 6이야. 그런데 조건에서 a가 양수라고 있으니까 a는 4가 되겠다. 자, 0초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최초 위치는 둘 다 0이야. 각각의 속도가 주어져 있어.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 원점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위치가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P의 위치가 0일 때까지의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움직인 거리는 이동거리지. 이동거리는 속력의 정적분이고. 자, 풀어볼게. 일단 각각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부정적분으로 쉽게 풀게. 속도 적분하면 위치 나오겠지. 그런데 적분상수가 생겨. 근데 이제 최초 위치가 원점이니까 0 대입했을 때 0 돼야 돼. 그래서 C1은 그냥 0이야. 마찬가지로 하고 적분상수 생기는데 역시 최초 위치가 원점이니까 0 대입하면 0 돼야 돼서 C 적분상수가 0이야. 이렇게 위치가 그냥 된 거고, 그러면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라는 건 위치가 0일 때니까 이때를 찾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할게. 그럼 0 또는 4인데 출발한 후니까 0보다 커야 돼서 4야. 그래서 4초까지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이동거리는 4초까지 이동거리는 속력의 정적분이지. 그러면 속력은 절대값 3t. 그러면 0부터 4까지 3t는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풀려.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가 있는데 0초일 때 위치가 각각 1과 8이야. 여기 지금 원점 출발이 아니니까 조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 의식하고 있어야 돼. 원점 출발이 아니야. 자, 그때 각각의 속도의 관계식을 줬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가 처음으로 4가 될 때 이때를 찾아야지. 일단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가 4가 될 때 처음으로 그때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이제 움직인 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값이고 이때를 찾아야 돼. 일단 그럼 일단 위치를 구하자.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가 되겠지. 그런데 0초에서의 위치가 1이니까 0 대입했을 때 1 돼야 돼. 그럼 이제 상수가 1이라는 소리지. 자, 이렇게 점 P의 위치가 구해졌고 반복하자. 최초 위치가 8이니까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위치가 됐고 두 점 사이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를 찾으래. 그럼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건 하나에서 다른 거 빼서 절대값 씌우면 두 점 사이 거리야. 절대값 씌워야 돼. 이게 두 점 사이 거리인데 이게 4가 될 때를 찾자. 사또는 마사가 되지. 자, 그럼 이제 방정식 그냥 두 번 풀면 돼. 조리집밥 쓰자. 자, 근데 t는 이제 시각이니까 0 이상이어야 되겠지. 0일 때는 이제 출발할 때고. 그러니까 t는 루트 10이야 이때는. 자, 여기서도 찾아야 돼. 처음으로 오니까 제일 작은 양수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1은 안 될 것 같고 3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여기는
이것도 실근을 가져버려서 확인은 해야 돼. 짝수 그냥 쓸게.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러면 둘 다 음수니까 이건 이제 탈락이지.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최초로 처음으로 거리가 4가 되는 순간은 t는 3이 되겠지. 작은 거 선택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3초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0초부터 3초까지 속력을 정적분해야 되겠지.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양은 판단을 해야 되잖아.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절편이 찾아지면 제일 좋거든. 인수분해 시도하자. 이렇게 되면 돼버렸지. 그래서 이걸 그럼 이제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절편이 이렇게 속에 있는 함수가 그려지고 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7과 1이야. 그럼 절대값 통째로 쉬운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절대값 안만 그리자 그냥.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0부터 3까지 정적분해야 되니까 0부터 3까지. 그럼 1에서 컷을 해야 돼. 그래서 0부터 1까지 절대값 더하기 1부터 3까지 절대값. 일단 정적분의 성질로 쪼개주고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음수니까 반대로 풀리고 자, 1부터 3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풀리고 이렇게 돼. 그래서 그냥 계산해서 정답 내면 돼. 계산할게. 자리가 없으니까 위로 좀 여기다 옆에다 계산하자. 이거부터 계산하면 마일 뿔 7은 4. 앞에 건 4 나오고 27 빼기 1 9 빼기 1 3 빼기 1 28 이어서 32 되는 거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T라고 부른대. 그럼 너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거든. 첫 번째 이 수직선 자체로도 한번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T에 대한 X의 그래프 T에 대한 X 이 X가 이 X야. 그래서
이것의 관계식, 이것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릴 거고,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상황을 잘 구별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 수직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점피가. 자, 이 그림은 t랑 x의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그려놓은 거고.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일단 해석하는 게 이 문제 제일 중요한데, 0부터 1까지 vt의 절대값 씌운 거가 2다. 지금 이거 보면 속력을 정적분한 거지. 그러니까 이동거리야. 그래서 0초부터 1초까지의 이동거리가 2다로 해석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0초부터 1초까지 이동거리는 2야. 그러니까 총 이동한 거리는 2라는 소리지. 그런데 이제 xt 위치의 그래프를 보면 3차 함수로 그려지거든. 지금 3차 함수 그려지는데 0초일 때 위치는 0이고 1초일 때 위치도 0이야. 그래서 지금 0초일 때랑 1초일 때 위치는 확정돼 있어. t는 0일 때 좀 당겨보자. t가 0일 때, t가 1일 때 상황을 보면 여기 원점에 대해서 0초일 때 위치가 여기 있어. 점 P가 1초일 때도 원점에 있는 거야. 관계식을 통해서 그냥 알아낸 거야. 자, 이런 상황이고 이걸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여기를 지나가고 0,0을 지나가고 t가 1일 때 x가 0이니까 1,0도 지나가야 돼. 그래서 3차 함수로 그려지니까 이제 다른 x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열려 있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이동거리가 2라는 거 생각하면서 기억 니은 이것을 해석하자. 기억 봐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vt dt는 0초부터 1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이거든. 0초일 때 모습이 이거고 1초일 때 모습이 이거니까 위치 변화량 0이지. 그러니까 0이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거 적분해가지고 1 대입한 거 빼기 적분해서 0 대입한 거지. 그럼 1초일 때 위치도 0이고 0초일 때 위치도 0이니까 그냥 0이야. 이렇게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고. 그래서 올바른 말이었지. 자, 니은 봐봐. 이걸 이제 이 수직선상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치의 절대값이 u지. 그럼 원점과의 거리인 거야. 그래서 원점과의 거리가 1보다 커지는 순간이 0초에서 1초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묻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 언젠가 중간에 t1이라는 순간이 존재해서 원점과의 거리가 1보다 크다고 해볼게. 여기 1, 마이너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데 점이 찍힌다는 소리지. 혹은 이런데 점이 찍힌다는 소리지. 원점 거리가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 점이 찍혀. 그러면 0초부터 t1초까지 이렇게 운동한 거지 지금. 그리고 t1초부터 1초까지 이렇게 또 온 거야. 그래서 여기 점이 최종적으로 찍히는 거야. 1초일 때. 그러면 지금 이동거리가 1보다 크고 1보다 크니까 2보다 커져.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이동거리가 총 2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점이 여기 찍힌다고 쳐봐. 그러면 역시 0초부터 t1초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t1초부터 t1초까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동거리가 2보다 커져서
조건이랑 모순되지. 그러니까 0초에서 1초 사이에 1보다 멀리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동거리 0초부터 1초까지의 이동거리지 지금 가 2보다 커져. 그러니까 모순돼. 그러니까 니은은 안 되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디귿을 해볼게. 0초에서 0 이상 1 이하의 모든 t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원점과의 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점과의 거리가 1보다 작으면이야. 여기 지금 등호가 없다라는 것을 유의해야 돼. 그래서 0초부터 1초 사이에 원점과의 거리가 1보다 같아지는 순간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1보다 못 미치는 거지 항상. 그러면 0초에서 1초 사이에 위치가 0 되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3차 함수라는 걸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거든. 마지막은 y는 1을 x는 1을 그려보자. 여기서 지금 세로축이 x여서 x는 1,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y 역할을 x가 하고 있지 지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초부터 1초 사이에 이 선을 건들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 선이나 이 선을. 원점과의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다라는 소리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높이 올라간 게 여기라고 쳐봐봐.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이동거리 2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렇게 그냥 돌아오면 이동거리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거든 지금 P가. 그러니까 이 간격만큼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이 간격만큼 음의 방향으로 온 거니까 이동거리가 2보다 작아져.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처음에 올라갔다면 내려왔다가 가야지 양의 방향 갔다가 음의 방향 갔다가 양의 방향 가서 2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가면 올라갔다가 양의 방향 갔다가 음의 방향 온 건데 그럼 이제 1보다 작은 수의 합이니까 2가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라갔다면 내려갔다가 가서 양의 방향 간 거리, 음의 방향 간 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리 합쳐서 2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된다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다가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간 거니까 2보다 못 미쳐.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음의 방향 갔다가 양의 방향 갔다가 원점으로 돌아온 거거든. 그래서 2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중간에 0 되는 순간이 적어도 한 번 존재해야 된다. 근데 3차 함수기 때문에 한 번만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야.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래서 올바른 말이야. 이거는 좀 이해가 필요해서 너희가 기본적으로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정리해볼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XT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해야지 이동거리가 2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 간에 중간에 위치가 0 되는 순간이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말이었어.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아. 두 점 사이 거리를 FT라고 부른대. 그때 FT가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이 구간에서 감소하고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데 그럼 이제 이걸 좀 러프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f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0부터 a까지는 증가하고 그리고 a부터 b까지는 감소하고 그리고 b부터는 계속 증가하고,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증가와 감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돼. 자, 그럼 이제 ft를 식으로 나타내보자.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일단 위치를 구해줘야 돼. 속도 적분해서 구할게. 근데 이제 부정적분으로 한 거니까 적분상수 생길 테고 원점 출발이 있어. PQ가 둘 다 원점 출발이니까 적분상수는 둘 다 0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역시 적분상수 생기는데 원점 출발이라서 0이야. 자, 이렇게 위치가 나왔고 FT라는 건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그러면 한 점의 위치에서 다른 점 위치를 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러면 이제 점 P의 위치에서 점 Q의 위치를 뺀 건데 누가 큰지 아직은 확인이 안 돼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누가 큰지 확인이 안 돼 있으니까 절대값을 반드시 붙여야 돼. 이게 주의점이야. 이게 FT야. 그럼 이제 FT가 지금 확정 나 있잖아. 그냥 그려가지고 눈으로 보면 돼. 그럼 이제 FT의 그래프를 그리세요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절편을 이용해서 그려도 되고 미분을 통해서 그려도 되는데 일단은 절편을 통해서 그리는 걸 시도하고 숫자가 깔끔하지 않으면 미분으로 그릴게. 검사를 한번 하자. 맞고 맞고 맞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 되니까 그냥 절편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t에 대한 ft의 그래프를 그리자. 일단 속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0,0을 지나가고 6,0을 지나가고 6에서 접하게 최고창 양수인 3차 함수를 그려줘.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런데 일단 시각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음수는 안 되지. 그래서 음수가 안 되니까 여기 지워주고 0일 땐 이제 최초 위치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0일 땐 살려놓자. 자, 두 점 사이 거리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0 이상에서 항상 양수라서 그래서 절대값이 굳이 의미는 없어 지금. 어쨌든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이 순간을 찾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 됐지. 이 순간을 찾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 됐는데 이게 지금 3참수잖아. 그럼 결국 2대1 쓰라는 소리지. 그럼 여기 대 여기 비율이 2대1이니까 이 간격은 2고 이 간격은 4야. 그래서 2대1. 그러면 t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0초부터 2초까지는 증가, 2초부터 6초까지는 감소, 6초부터는 계속 증가해. 그래서 그냥 해석하면 a는 2고 b는 6이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이제 또 계산을 해야 돼. 자, 이 상태로 2초부터 6초까지의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럼 이제 이동거리니까 속력의 정적분이겠지. 그래서 2초부터 6초까지 속력 절대값 2t 맞고
여기 0 되는 순간 3.5니까 이거 구간 사이에 껴있지. 그래서 2부터 3.5, 2분의 7까지는 반대로 풀리고, 그리고 2분의 7부터 6까지는 그냥 그대로 풀리고 해서 계산하면 답일 텐데, 이거 정적분 계산해도 되고, 정적분을 계산해도 되고, 정적분과 넓이와의 관계로 풀어도 되니까 정적분과 넓이와의 관계로 문제를 풀자. 삼각형의 넓이 두 개를 구하거나 뭐 사다리꼴 이렇게 구하기 쉬운 도형이 그려질 거라서 넓이로 풀게. 그러면 일단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가 2분의 7. 그러면 이 정적분 값은 2부터 2분의 7까지의 정적분이니까 2는 여기 어딘가 있어서 2, 2 대입하면은 3이야.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6이 있어서 6, 6 대입하면 5야. 그래서 결국은 이 삼각형의 넓이 에다가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되겠지. 그래서 왼쪽 삼각형은 이 넓이, 왼쪽 정적분은 이 넓이, 오른쪽 정적분은 이 넓이가 되는 거야. 계산해볼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7 빼기 2, 2분의 3, 높이는 3. 밑변의 길이가 6 빼기 2분의 7, 2분의 5. 높이는 5. 4분의 9 더하기 4분의 25. 정적분 계산으로 구해도 되고 넓이와 관계 이용해서 구해도 괜찮아. 이 문제의 핵심은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의 해석이야. 지금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를 해석해보면 출발 후 t가 0보다 클 때 여기에서 속도의 양음 변화가 한 번만 있어야 돼.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 한 번만 있어야 된다. 운동 방향 바꾼다라는 건 속도의 양이 바뀐다라는 건데 이제 시각이니까 0보다 크다까지 색깔 감안해서 이거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야 그냥.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VT가 여기서 최고창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야.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그릴 줄 알고 있으니까 배경지식으로. 그러니까 좀 쉽게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VT가 속도잖아. 그래서 부호 변화, 양음 변화가 한 번만 있는 그림 찾아주면 돼 그냥. 그래서 0초부터 2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을 구하래.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정적분한 거지. 일단 되는 그림부터 찾자. 지금 이게 막 엄청 많아 보이는데 내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많이 한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조금 경험적으로 풀다 보면은 이 순간을 시도해 보게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개연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속도가 0 되는 순간을 찾으면 t는 0, 1, a, 2a. 근데 이제 a는 0 이상의 수. 이 순간들의 속도가 0돼. 그러니까 속도의 양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죠, 여기가. 그러면 a가 0 이상이니까 이제 같은 경계가 중첩되는 순간들을 좀 찾아봐야 되거든. 얘랑 같아지는 순간 a가 0일 때 중요해. 그래서 a가 0일 때가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고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 a가 1일 때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 a가 0일 때,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 a가 2분의 1일 때,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 a가 0일 때, 결국은 이 세 번이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이 세 번이 경계가 되는 순간이고, 그럼 뭐 a라는 수를 이 세 번을 경계로 나눠 본다면 0, 2분의 1, 1, 0 이상이니까 0일 때, 0에서 2분의 1 사이일 때, 2분의 1일 때, 2분의 1에서 1 사이일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번, 6번 경우 나눠서 풀면 돼. 그래서 그 경우들의 그림을 베이스를 그려놨어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a가 0이면 일단 vt가 어떻게 되냐면 a다 0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 t 되고 t 되니까 t의 세제곱 t마 1 이렇게 돼. 최고점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 생각해서 그래프 그려. 그러면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최고점 계수 음수인 3차인데 3중근 가져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체크해보면 여기 왼쪽은 없는 거야. 그냥 지우진 않을게. 여기서 운동 방향 바꾸지. 한 번만 있으니까 이 그림 합격이야. 그래서 이 그림 합격. 그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0초부터 2초까지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이야. 그럼 이제 위치 변화량 여러 개 나온다는 소리지. 그럼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은 위치 변화량은 0부터 2까지 속도를 정적분하면 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0초부터 2초까지의 위치 변화량 나오게 되겠지. 이거 손으로 계산하면 돼. 선생님은 이제 계산하는 거 사용할게. 자,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구해서 최대값 그냥 대답해주면 돼. 선생님 연산은 생략했는데 여러분들 연산하셔야 돼요. 자, 방금 한 일을 반복하면 돼요. 자, A가 0에서 2분의 1 사이야. 그러면 일단 VT는 A가 특정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A로 표현만 하는 건데 A가 0에서 1 사이잖아. 그럼 일단 여기 지나가는 건 확정이고 A가 0에서 2분의 1 사이니까 2A는 0에서 1 사이야. 그래서 A가 여기 있고 2A는 여기 있어.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최고점 계수 음수인 4차 함수 생각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속도의 부호 변화가 너무 많이 생겨.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3번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탈락이지. 자, 얘가 2분의 1이면 여기가 t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t 빼기 1의 제곱이 되겠지. 자, 이렇게 돼.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지나가고 1,0 지나가고 2분의 1,0 지나가는데 1에서 이제 완전 제곱까지니까 접하게 그려줘야 돼. 최고점 계수 음수인 4차 함수 생각해서 그리면 돼.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래프가.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고 운동 방향을 여기서 한번 바꾸고 여기는 운동 방향 바꾸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한 번이니까 합격이야. 이 그림도 합격이고 이 그림에서의 0초부터 2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계산해보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5분의 11이 돼.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위치 변화량의 값이 하나 더 나왔지. 그럼 이제 얘네들이 지금 후보고 다 구한 다음에 제일 큰 애 대답하면 돼. 자, 세 번째도 해보자. VT는 네 번째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a가 2분의 1에서 1 사이니까 여기에 a가 찍히고 2a는 2보단 작아야 되겠지. 여기에 2a 찍혀. 최고점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니까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건 또 탈락이야. 자, a가 1일 때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1에서 접하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져. 자, 그래서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이 여기 한 번밖에 없지. 이 그림 합격이야. 그러면 이때의 위치 변화량 계산. 계산해보면 15분의 14가 돼. 15분의 4가 돼. 자, 그래서 하나 더 나왔고 마지막으로 a가 1보다 크면 그러면 a는 어디 찍히냐면 여기 1보다 큰데 찍히겠지. 근데 이제 여기 찍힐 수도 있고 2보다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찍힐 수도 있는데 대략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삐져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그래프를 틀리지 않게 그리고 싶은 거니까 2는 빼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운동을 바꾸는 순간이 3번 있으니까 이 그림도 탈락인 거지. a가 1보다 크니까 여기 a가 1보다 크고 2a는 더 멀리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운동 방향 3번 바꾸니까 이건 탈락됐던 거야. 그러면 결국은 위치 변화랑 가능한 값은 이 값, 이 값, 이 값 3개가 가능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이니까 15분의 4가 정답 되겠지. 그래프를 선생님 지금 자세히 설명했는데 너희 조금 몇 번 하다 보면 이 순간들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각각에서 좀 계산하는 게 조금 연산력이 요구되니까 연습 많이 하고. 지금 가속도의 관계식을 줬어. 보통은 이제 속도를 많이 주는데 가속도를 줬으니까 문제를 꼼꼼히 읽어. 속도로 해석하면 안 돼. 가속도야. 그러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고 그런 관계가 있겠지. 자, 그러면 가속도를 주어놓고 0에서의 속도가 k일 때 옳은 걸 골라주래. 일단은 우리가 속도 중심의 해석을 할 거라서 속도를 구하자. 적분하면 되겠지. 근데 적분상수가 생겨. 근데 이제 0에서의 속도가 k래. 그럼 v0은 k다. 그러면 c가 k가 되겠지. 그럼 너희가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속도의 그래프가 k를 모르니까 확정은 안 났는데 상수만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프의 개형 자체는 확정이네. 위아래로 평행이동만 열려있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V의 그래프 해석일 테니까 V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갈게. 그러면 미분을 통해서 V의 그래프를 그리자. 3차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야. 이 되고 t는 1, t는
3. 최고창 양수인 3차 함수. 이렇게 VT의 그래프가 그려져. 근데 이제 시각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0 왼쪽에선 점이 없는 거야. 좀 잘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이 간격이 2잖아. 그럼 이 간격이 1일 수밖에 없으니까 Y축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가이드라인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가이드라인 그리면 이 순간이 0이다. 그리고 여기 왼쪽으로는 실제로 점이 존재하진 않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지우자.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자. 자, VT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기억부터 확인해 볼게. 3부터 무한대까지 속도는 증가한다. 지금 이게 속도의 그래프야, 이 그림 자체가. 자, 그러면 3초부터는 속도가 함수값이 계속 증가하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함수값은 속도를 나타내고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야. 정적분값은 위치 변화량을 나타내고. 자, 3부터는 계속 속도가 증가해.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야. 그냥 이제 바로 체크 동그라미 치자. 자, K가 4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전피의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속도의 양음이 바뀌는 걸 찾으라는 거지. 그럼 K가 4이면 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중요한 점을 좀 찾고 갈게. 이 점의 Y값이 되게 속도값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여기랑 똑같으니까 0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Y는 K가 돼. 여기가 K야. 3 넣어봐도 K고 0 넣어봐도 K야. 자, 그러면 니은을 할 때는 K가 마사인 거잖아. 니은을 할 때는 K가 마사인 거야.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도 좀 찾자. 1에서 함수값은 여기 1, 얼마인지 찾자. 일단 K로 표현하자. 1, 1 대입하면 K 플러스 4. 그러면 K가 마사면 여기가 1, 0이 되겠지.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이렇게 있게 돼. 이렇게 X축의 위치가 있게 돼. 그럼 이제 운동 방향 언제 바꾸는지를 보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니까 이 순간에 속도의 부호가 바뀌겠지. 그래서 운동 방향은 한 번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지 이러면. 니은 틀렸고 디귿에서 0초부터 5초까지의 P의 위치 변화량과 움직임 거리가 같아지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위치 변화량과 움직임 거리가 같아진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0초부터 5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움직임 거리는 똑같다. 이거는 얘들아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였다는 소리야. 이걸 식으로 내가 정적분으로 표현해보면 0초부터 5초까지 이게 위치 변화량이고 움직임 거리는 속도를 정적분한 거잖아. 그럼 이게 똑같다라는 소리는 그러면 0초부터 5초까지의 VT가 0 이상이다. 속도가 0 이상이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소리야. 멈춰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또 그래프를 상상해줘야 되겠, 그래프를 추론해줘야 되겠지. 지금 얘의 그래프인데 0초부터 5초까지 속도가 항상 0 이상이 되게.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근데 5초일 때를 보자. 지금 이렇게 라인을 하나 더 긋자. 그러면 이 순간이 또 중요한 순간일 텐데 2대1을 사용해주면 여기가 2니까 여기가 1이어서 여기가 t는 4야.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더 오른쪽에 5가 있겠지. 그래서 0초부터 5초까지의 속도의 그래프를 보면 얘네들이 0초부터 5초까지의 속도의 그래프잖아. 얘네들의 함수값이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 여기 값, 이 그래프에서 속도의 최소값은 여기 k지. 그래서 속도의 최소값이 0 이상이어야 되고 지금 속도의 최소값은 k니까 k가 0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k 최소값은 0이다가 올바른 말인 거지. 결국은 속도의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속도의 그래프 그냥 잘 그리면 되고 속도의 그래프는 그냥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 그래프 잘 그려서 해석하면 돼.